안녕하세요. 안중걸의 프리미엄 페나강의. 자, 오늘은 얼굴의 외곽 형태 그리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얼굴을 그릴 때는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굴을 보고 그릴 때도 있고, 그죠? 사진을 보고 그릴 때건, 이제 얼굴을 보고 그릴 때건, 보고 그린다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관찰만 잘하면 되긴 되는데, 그게 관찰을 한다라고 해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진 않아요. 정확하게 똑같이 옮길 수는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기본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자, 나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그 특징이 약간씩 바뀌죠. 물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말하는 것들이,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각져 있어요. 그죠? 보통 얼굴을 이제 기본형을 이제 오각형이라고 봅니다. 자, 오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마, 그다음에 광대뼈, 그다음에 턱뼈, 턱, 이렇게 여기를 이제 측두골이라고 해요. 측두골.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얘기들, 그 용어들이 명칭을 한문으로 다 옮겨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측두골, 머리 두자에 옆에 있다 그래서 측면이라 그러죠. 그 두개골이 옆에 있는 두개골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광대뼈 있고 관자놀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자놀이와 광대뼈, 여기에 이제 눈이 들어가죠. 자,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남성 같은 경우는 이 각이 조금 강하죠. 여기 턱뼈가.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각형이 약간 남성들에 비해서 약간 완만함. 여기가 이 각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고, 남성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여성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남성도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오히려 특징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남성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또 특징을 파악하기 쉬워요. 그러면 특징을 파악하기 쉬우면 그리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요 카테고리, 대부분의 여성들은 요 카테고리,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리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나요? 눈, 코, 입밖에 중심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이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남성과 여성을 그릴 때 파악해야 될 것들은 그릴 때 이 오각형에서 어떤 유형이냐,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아이를 그릴 때도 많아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을 배우시는 분들이 제일 첫 번째가 로망이 뭐냐면 자기 가족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이라면은 어린 자기 아기를 그리고 싶을 거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손자나 손녀들을 얼굴을 그리고 싶을 거고. 그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엽죠. 사실적인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내 손주 아니면 내 아기를 그렸는데 자꾸 귀여워지지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어떤 카테고리 속에 묶이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이미지건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대표한다. 그 이미지를 대표한다.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마가 넓고 턱이 길면은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특히 그 이마와 턱의 비율,
이게 자 쉽게 생각하시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이 그 턱관절로 많이 씹죠. 음식도 많이 씹고 입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턱관절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이 아기를 그리는데 이 광대뼈를 그려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광대뼈를 그려 버렸네요. 귀와 이마의 크기는 사실 나이가 들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자라겠죠. 그 뇌도 자랄 거고. 근데 비율상으로 아이들은 턱 주위가 여기가 턱의 비율이 이마의 비율에 비해서 짧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네,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짧아요. 당연하겠죠. 아기들은 씹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몇 개월 지나야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지만 몇 개월 지나야 이제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도 씹을 것도 없죠. 오물오물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이마와 턱의 비율이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적어지게 돼요. 어릴 때 이 턱이 제일 작고 이마가 제일 넓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돼가면서 조금씩 커지다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턱이 완전히 자랐을 때는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성인들도 이 사람 동안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턱 주위가 작습니다. 이마와 이제 턱의 비율이. 그래서 귀엽게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기들을 귀엽게 그리려면 이마를 넓게 하고 귀가 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머리 비율에서 눈 위치가 어른들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눈 위치가 확연하게 이 비율이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귀여운 인상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외곽 형태에 그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옮기는 거지 사실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똑같이 그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미지를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릴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 이렇게 뭐 남성이면은 그 카테고리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 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이 크면 묵직한 이미지가 나오고 과묵한 이미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턱이 가늘면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나오고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나오고 외곽 형태에서요. 턱에 비해서 이마가 넓으면 동안의 이미지가 나오고 아이를 그릴 때는 이 눈높이 이 전체 비율에서 눈의 위치가 조금 낮게 설정을 해서 그리라는 거. 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외곽 형태 잡을 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얼굴을 그릴 때는 이제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면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측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뜻이 정면으로 그릴 때는 자, 오각형이죠. 오각형입니다. 물론 이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여기서 이게 완만한 게 아니라 가운데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네. 부처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두윤기라고 그래서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축두골, 그 다음에 살짝 관자놀이, 자연스럽게 관자놀이에서 튀어나가는 게 광대뼈입니다. 광대뼈가 안으로 살짝 들어오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관자놀이와 광대뼈 사이에 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흐름이 나와요. 이 관자놀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대뼈가 있어요. 광대뼈에서 관자놀이가 이렇게 흐름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축두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광대뼈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눈입니다. 눈에 들어가는 자리. 눈에 들어가는 자리. 사실 형태를 잡을 때 눈동자에 중심을 놓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형태를 잡을 때 기준은 눈썹이에요. 눈썹. 여기가 이제 그 골격으로 얘기하면 추미골이라고 해서 해골이 뚫려 있어요. 여기가, 그죠? 뚫려 있고 여기에 눈알이 들어가는 겁니다. 눈알은 일부밖에 보이지 않아요. 눈썹, 그 눈꺼풀에 가려져 있죠. 이건 피부일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눈동자는 그 표면 그 얼굴에 있는 이 흐름에 그 살짝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중심을 잡을 것은 눈썹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눈썹. 여기가 눈썹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눈썹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코가 되죠. 코는 뭐 짧은 사람도 있고 이제 긴 사람도 있고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부분은 저는 이 눈썹을 먼저 잡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그리는 거는 얼굴을 정면 내 눈높이에서 봤을 때, 내 눈높이라는 건 뭐냐면 내 눈이 이 사람이 눈을 보고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눈썹의 기울기를 자 대략적으로 잡아줍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돌리지 갸웃갸웃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 그 형태를 잡을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수평과 수직입니다. 우리가 그 사각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동세를 잡아서 그릴 때는 당연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동세가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돌리고 있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이 수평과 수직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고개를 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눈썹의 기울기가 수평과 수평하도록 이렇게 수평입니다. 그 다음에 미간, 그 다음에 인중, 요 점을 연결하는 게 정중선이라고 해요. 정중선. 뭐 이거는 단어는 뭐 굳이 꼭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기울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간은 눈썹과 눈썹의 가운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눈과 눈 사이의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눈과 눈 사이의 중심이 더 낫겠네요. 자, 이 미간의 중심과 이 인중의 중심, 입이 가운데, 이게 반드시 일직선으로 오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눈의 기울기, 코의 기울기, 입의 기울기, 요 끝점의 기울기들이 반드시 눈썹과 수평이 되게끔, 이 기울기만 잘 맞춰주더라도 굉장히 안정된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정면일 때요. 인상을 쓰거나 그럴 때는 이게 기울기가 바뀝니다. 하지만 인상을 쓰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기울어지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정상적인 이 수평의 기울기를, 얘들의 수평이라는 걸 아셔야 이 눈이라든지 입이 화났을 때라든지 실룩 그릴 때 변화되는 그 각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대부분 닮았어요. 저하고 뭐 정우성하고 또 닮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이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율, 이 비율을 알아야 일단 사람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닮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닮게 그릴 때 가장 필요한 점, 요 이마의 끝, 그 다음에 이마의 끝에서 턱 끝까지 이 전체 비율에서 눈썹과 이마까지, 그 다음에 아랫입술과 입의 가운데와 턱까지 이 정도의 비율을 찬찬히 관찰을 하셔서 그 비율을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건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 눈썹, 눈, 코, 입 끝점의 기울기를 반드시 정면일 때는 수평으로 맞춰달라는 거. 네, 요거. 그 다음에 정중선, 이 미간의 중심과 입술의 중심의 이 각이 바로 서 있을 때는 수직으로 정확하게 와야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의 위치를 잡았으면, 자, 눈썹의 위치를 잡고, 코의 위치를 잡고, 입술 위치를 잡고, 위치를 잡았으면, 콧볼, 예, 코의 폭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눈의 끝점에서 수직으로 쭉 내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물론 아주 특이하게 코가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크게 코가 큰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크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작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 기준이 없을 때는 크게 그린다, 작게 그린다, 그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눈의 끝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딱 걸리는 그 지점, 거기가 대략적인 코의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같은 눈높이를 그리는 것을, 저는 이런 표준은 누가 그려달라고 하면 이런 표준은 그리지 않습니다. 특히 증명사진 갖다 주고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영정사진을 그릴 때는 뭐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그런 사진을 그릴 때는 그냥 사진 대고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그냥 따라 그리면 됩니다. 이런 거는 또 그리는 것도 재미도 없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시점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 다양한 부분에서 보는 얼굴을 그리게 돼요. 그죠? 요게 좀 까다로워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멋있게 그리는 얼굴을 그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오죠. 자, 그래서 우선 그 시점의 기준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오각형이라고 했죠. 오각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진을 보고 아니면 바로 그 사람을 어반 스케치로 드로잉을 하고 바로 그릴 때도 이 틀을 모르면 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정중선, 그 다음에 눈썹 기울기. 우선은 이제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높이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눈높이의 이 선은 같은 점이 됩니다. 같은 이제 수평이 돼요. 수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이 되겠죠. 이 사람이 고개를 가업거리지 않는 한은. 그럴 때 이제 정면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쪽에서 보고 있다, 이쪽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보고 있다,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더 이쪽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 더 좁아지겠죠.
이거는 뭐 거의 반측면이 되겠네요. 완전히 이렇게, 그죠? 여기서 뭐 코가 튀어나오고 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광대뼈가 이렇게 나오고, 귀가 이제 달려 있고, 예, 뒤통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돌아가는 쪽, 이제 이쪽에서 바라보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 사람은 이쪽이 커지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얼굴의 폭은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이 뒤쪽에 보이지 않는 이 후두골, 뒤쪽에 뒤통수가 보이기 때문에 넓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 귀 앞쪽, 여기가 우리가 보여지는, 정면에서 보여지는 거는 귀 앞쪽만 앞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귀 앞쪽에 이 전체 폭은 사실 큰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큰 변화 별로 없어요. 이쪽이 넓어지면은 이쪽이 좁아진다라는 거. 돌아갈수록.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완전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반대편에 눈은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쪽은 마찬가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 눈이 커지고 이쪽 눈이 작아지고, 입술도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대칭입니다. 대칭. 그죠?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쪽 눈 크기와 이쪽 눈 크기가 정면에서 봤을 때는 대칭입니다. 똑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서 봤을 때는 왼쪽 눈이 커지고 폭이 커지고 오른쪽 눈이 좁아집니다. 입술도 마찬가지. 이쪽이 커지고 이쪽이 좁아집니다. 당연히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반대편 쪽 눈은 보이지 않겠죠. 내가 바라보는 쪽이 당연히 커지고 바라보지 않는 반대편이 당연히 작아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동일선상이면은 이렇게 눈자리가 수평이에요. 이렇게 수평인데 사람을 이제 위에서 봤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저기 바닥에 앉아서 누군가 책을 읽고 있어요. 분위기 좋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제 내 눈 밑에 있죠. 그럴 때는 눈, 코, 입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직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위에서 봤다. 그러면 이 기준이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이마와 턱의 폭이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예시를 드는 겁니다. 같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 보게 되면은 턱이 좀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좀 짧아집니다. 좀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정면보다 조금 짧아집니다. 대신 이제 머리 위쪽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이 전체 크기는 뭐 그렇게 짧아지진 않지만, 네. 그 다음에 눈썹의 위치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코도 이렇게 돌아가고 입술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귀 자리가 이 끝점이 올라가죠. 귀도 같이 딸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목도 짧아지겠죠. 네. 물론 이제 얼마나 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가 이 돌아가는 것들이 더 위에서 보면 더 많이 돌아가고 더 좀 완만하게 밑에서 보면 좀 덜 돌아가겠죠.
예, 그거는 이제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귀가 올라가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정중선, 이 미간은 기울기가 변하지 않아요. 고개를 움직였을 때 이 기울기가 변하는 겁니다. 이 정중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운데가 내려오고 옆이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눈 기울기가 내가 보고 있는 쪽, 이 오른쪽이죠. 오른쪽 눈이 내려오고 이 왼쪽 눈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리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입끝이 내려가고 왼쪽 입끝이 올라가게 돼요. 돌아가는, 멀리 있는 쪽. 요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옆에 있는 양쪽의 형태가 올라가게 된다. 여기 귀 올라갔죠, 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왼쪽에서 본다. 왼쪽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도 올라가고, 네, 이렇게. 이게 얼굴의 가운데, 이제 왼쪽에서 보면은 왼쪽 눈이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죠? 당연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 눈은 왼쪽에 있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에서 보면은 왼쪽 눈이 가운데 오게 됩니다. 비교적. 오른쪽 눈은 외곽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볼 때는, 시점을 이제 위에서 볼 때는 가운데 있는 형태들은 다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외곽에 있는 형태들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타원이 돼서.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밑에서 볼 때, 밑에서 볼 때는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중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서 볼 때는 아까 위에서 볼 때는 이마가 커졌죠. 머리 위쪽이 커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밑에서 볼 때는 머리 위가 작아져요. 좁아집니다. 자, 대신 턱이 커져요. 턱이 커지는데 아까 위에서 볼 때는 옆에 있는 형태들이 다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형태들이 다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려오죠. 끝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자, 귀는 눈썹과 거의 수평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자, 그러면 이제 눈썹이 끝이 내려왔죠. 그러면 귀도 같이 딸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끝도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턱이 커지게 됩니다. 아랫입술에서 턱까지 비율이 조금 커지게 돼요. 그리고 약간, 자, 위에서 볼 때는 턱 쪽으로 내려가면서 들어가 보이죠? 근데 밑에서 위로 볼 때는 턱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퍼지게 됩니다. 기준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밑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또 오각형 느낌으로 보면요. 이쪽 이제 오른쪽에서 봤으니까 오히려 이제 위에서 봤을 때와 반대로 오른쪽 입 쪽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른쪽 눈과 오른쪽 입 쪽이 올라가고 왼쪽 눈과 왼쪽 입 쪽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쪽이 올라가고 외곽 쪽이 내려가게 됩니다. 밑에서 볼 때는 요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라는 거. 그래야 그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드로잉을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위에서 보고 있는지 밑에서 보고 있는지 요거를 파악을 할 때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어반 스케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색적인 사람, 조용한 성격의 사람, 부드러운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릴 때는 위에서 보고 그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와일드하고 남성답고 좀 굵직굵직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릴 때는 오히려 밑에서 위로 보고 그리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또 설명하면 굉장히 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자세해지는데 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잘 적용시키셔서 사진을 보고 그리실 때건 아니면 실제로 보고 그리실 때건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그 특징을 파악하라는 거. 남성스럽냐, 여성스럽냐, 악이냐, 네. 또 그 사람을 내가 어디서 보고 그리느냐, 정면에서 보고 그리느냐, 측면에서 오른쪽에서 보고 그리느냐, 왼쪽에서 보고 그리느냐, 그다음 위에서 보고 그리느냐, 밑에서 보고 그리느냐, 그 조건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서 특징을 아셔서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함께 그리기 이전에 사람을 정확하게 그려야 된다는 거. 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눈 그리기, 코 그리기, 입 그리기, 구체적인